네, 안녕하세요. G7 클리닉의 조인배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방흡입을 하는 데 있어서 수면 마취가 좋은지 전신 마취가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저에게 지방흡입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자기는 수면 마취가 너무 무섭고 전신 마취가 안전하니까 지방흡입 수술을 할 때 전신 마취로 수술을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지만 지방흡입 하는 데 있어서 수면 마취가 훨씬 전신 마취보다는 안전한 수술 방식입니다. 수면 마취와 전신 마취의 차이점을 제가 표로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 마취의 3대 요소를 좀 먼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의사가 수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마취에 3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3가지 요소가 충분해야만 수술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환자도 마음 편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그 3가지의 요소입니다. 그 3가지 요소는 무의식, 무통, 나머지 하나는 근이완입니다. 무의식이란 거는 환자가 깨어있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잠을 잘 때도 약간 통증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증을 느끼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진통제를 쓰거나 아니면 환자가 통증을 느끼지 않도록 뭔가 조치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근이완제입니다. 근이완제는 환자가 불수의적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수술 중에 수술자가 수술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이완제까지를 투여해서 완전히 플라시드하게, 그러니까 근이 이완돼서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상태입니다. 이 수면 마취와 전신 마취의 차이점은 근이완제를 수면 마취는 사용하지 않는 거고 전신 마취는 근이완제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점 때문에 또 다른 많은 차이점을 유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근이완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환자가 움직이지 않아서 좋은 점도 있지만 부가적으로 환자의 호흡근이 마비되기 때문에 환자가 자발 호흡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환자가 혼자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기도에 삭관을 하고 인공호흡기를 돌려서 자발 호흡이 없는 동안에 기호흡을 시켜줘야 하는 필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수면 마취는 기도 삭관이 필요 없고 그에 따라서 인공호흡기도 사용 안 해도 되지만 전신 마취 같은 경우는 기도 삭관도 하고 인공호흡을 같이 해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 삭관과 인공호흡기를 거치하게 되면 뭐가 문제인지를 한번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설명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엔도튜브라고 해서 기도 쪽으로 튜브를 집어넣고 이 끝에 인공호흡기에 산소 교환할 수 있는 그런 호스를 연결하는 관의 연결부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작은 밥알 하나만 기도로 넘어가도 밥을 먹다가 음식물을 다 내뱉을 정도로 굉장히 급격한 기침과 혈압도 오르고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손가락 정도 두께의 튜브가 만약에 기도로 들어간다면 어마어마한 혈압 상승과 압박이 뛰고 그런 자극이 유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런 인공호흡기를 연결하기 위한 엔도튜브를 기도로 넣을 때는 후두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혀를 누르고 후두를 이렇게 보면서 정확히 기도 쪽으로 이런 튜브를 넣기 위한 이런 시술을 하게 되는데, 이 후두경으로 이 후두와 인후부를 강하게 자극하게 되면은 혈압과 맥박이 많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벤틸레이터를 또 연결해서 벤틸레이터가 환자의 호흡을 대신 시켜주는 그런 방식이 바로 전신 마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런 기도 삭관과 인공호흡기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신체 활력 증후가 매우 심하게 요동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면 마취는 그런 기도 삭관과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지 않기 때문에 활력 증후가 변동이 별로 없고, 전신 마취 같은 경우는 활력 증후, 그러니까 혈압과 맥박이 매우 심하게 요동친다는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면 마취는 사실은 마취를 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난이도는 그렇게 중하 정도이고, 전신 마취는 사실 최상의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사실은 마취 도구, 벤틸레이터 등 여러 가지 마취에 필요한 장비를 두고 일반 의사한테 마취를 해달라고 해도 사실 마취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취과 트레이닝을 4년 정도 받고 마취과 전문의를 딴 사람만이 사실은 전신 마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면 마취는 마취과 의사 없이도 사실은 지금 일반 내시경을 하는 전국에 있는 모든 병원에서 거의 대부분이 수면 마취 하에 수면 내시경을 하는데, 그때 마취과 의사를 따로 출장 마취과 의사나 공직해 있는 그런 마취과 의사를 옆에서 판 채로 그 마취과 의사한테 수면 마취를 의뢰하면서 하는 그런 병원들은 사실은 실제로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전신 마취는 마취과 의사가 꼭 필요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험성을 따져보면은 수면 마취도 그렇다고 해서 절대 위험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중정도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위험성이고 전신 마취는 상에서 최상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 근이완제를 쓰게 된다고 얘기했는데, 수술이 끝나게 되면 근이완제 투여를 중단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근이완의 효과가 역전돼서 환자가 자발호흡을 돌아올 때까지 옆에서 아주 마취과 의사나 마취과 간호사가 환자의 호흡이 잘 돌아오고 있는지를 아주 면밀하게 관찰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근이완의 역전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는데 옆에서 환자의 호흡을 잘 봐주지 않다면 그때 의료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성은 전신 마취가 수면 마취보다 훨씬 더 위험성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으로 평가해 봤을 때 지방 흡입 시 필요한 마취는 수면 마취로만으로도 충분히 지방 흡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런 전신 마취는 사실은 전신 마취까지 지방 흡입하는데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지방 흡입 시 전신 마취를 하는 것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지방 흡입을 하는 데 있어서 전신 마취와 수면 마취의 차이점과 어떤 게 더 지방 흡입하는 데 있어서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안전하고 똑똑한 지방 흡입 하세요.